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한국의 성공적인 휴게소 시스템을 선망하던 중국인들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휴게소 시스템을 보고 이를 계속 따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창의성 없는 이 중국의 행보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2020년 기준 중국의 고속도로는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려면 휴게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태까지 중국의 고속도로 인프라의 가장 큰 문제는 휴게소들이 고속도로 규모에 비해 그 수도 부족했지만 시설 또한 매우 뒤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 중국인 운전자에게는 이동 시간이 10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당연히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는 드물고 표지판이 보여 들어가 보면 단순히 화장실만 딸랑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휴게소 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시저우 양종호 휴게소에서는 여러 가게들을 입점시키며 종합 쇼핑몰로 탈바꿈했습니다. 장초우 마오산 휴게소는 주라지 테마파크를 베껴놓은 공용 테마파크로 꾸며놨습니다. 참 이상한 게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주라지 테마파크를 빼닮았네요. 장수성 장초우에 있는 허후 고속도로 휴게소는 디즈니랜드를 벤치마킹해서 대형 놀이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치 한국의 에버랜드의 느낌도 납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현실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뭐죠? 바닥에 컵라면 그릇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라면 국물까지 흘러 있습니다. 이 돼지우리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여기는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입니다. 한 외국인이 SNS에 공유한 영상이 바이럴 되었는데요. 이는 정말 두 눈으로 보기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휴게소 내부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으로 인해 돈값을 못하는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현지인들이 이 상태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건데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쉬고 있거나 심지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다니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영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는 쓰레기장이 따로 없네요 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말투였는데요. 네티즌들도 쓰레기장의 휴게소 실내를 보며 중국이 아무리 멋진 휴게소를 지어도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라며 개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후진 시민의식의 중국인들의 행동은 휴게소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외국인이 중국의 고속버스 충격적인 내부를 고발했습니다. 아니 버스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고요? 저 죄책감 없는 손짓이 보이시나요?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버스 바닥에 버리고 이미 쌓이고 쌓인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니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보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인들의 개념 없는 행동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처가 보이시나요? 도대체 이 상처는 어떻게 난 걸까요? 바로 고층 아파트에서 어떤 중국 주민이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이에 맞아 생긴 심각한 상처입니다. 아니 저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공중도덕 교육은 어디에서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데요. 중국 뉴스에서는 길을 다니던 행인이 어딘가에서 날아온 쓰레기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가 널려있는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니 한국의 현대적이고 너무나 깨끗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데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미국인 친구인 마크가 경주를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중 휴게소에 들른 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크는 휴게소에서 첫 번째 놀랐던 것은 바로 휴게소가 단순히 휴식을 하는 곳이 아닌 종합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마크는 한국 휴게소에 소떡소떡과 닭꼬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야. 레스토랑에서 팔아도 놀랍지 않은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덕평 자연휴게소는 마치 자연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여행 중에 생각지 못한 여행지를 하나 더 온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제 친구와 마크가 놀라웠던 청결함과 편의성은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관리 운영사의 체계적인 관리 덕택입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휴게소 내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와 확연히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는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와는 달리 휴지 조각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컵라면 국물과 용기 또한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선진 시민의식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중시해왔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한국 사회는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배려심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거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청결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규범과 교육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예절 교육,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규범을 지키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 중국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교육이 부족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는 달리 시민의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청결한 환경은 단순히 시설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교육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심을 팔아넘긴 모방입니다. 닝보시의 짭대월드를 아시나요? 얼마 전 12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회사원 A채널과 MBN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중국 닝보시에는 롯데월드를 거의 100% 베껴서 만든 테마파크를 한국 네티즌들과 언론은 짭대월드라는 별명을 붙인 테마파크입니다. 원래 테마파크의 이름은 로봇뉴 파크인데요. 이 테마파크는 잠실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롯데월드를 그대로 베껴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중국 의류기업 로몬그룹이 약 1조 2천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테마파크로 로몬뉴 파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지식재산권이 무서웠는지 롯데월드의 캐릭터인 로티와 로티를 판다로 교체하고 모든 것은 그대로 베껴놓은 모습입니다. 돔 형태의 투명한 지붕, 내부 배치도 유사하고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처럼 모노레일을 타고 나오면 잠실을 그대로 베껴놓은 도시 풍경과 자이로 스윙, 삼박 퍼레이드, 유로 익스프레스, 프렌치 레볼루션 등 모든 것을 그대로 양심을 팔아 넘기고 베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양심 없는 행동은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에도 이어졌는데요. 앞서 얘기한 시저우 양정호 휴게소, 장초우 마오산 휴게소, 장수성 장초우 허후 고속도로 모두 대한민국과 해외에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의 주라지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의 쇼핑몰들을 그대로 베껴놓았습니다. 물론 벤치마킹에 할 수 있지만 양심 없이 그대로 베끼는 중국의 행태를 보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다양한 공공시설을 모방하는 현상은 단순히 개발이나 현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역사를 문화화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재편하려는 동북공정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동북공정은 중국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을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구려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왕조 중 하나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역사적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가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 주장이지 않나요? 이는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적 유산에서 배제하고 중국의 역사 속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당군 신화와 발해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당군 신화는 한국 건국 신화로
한민족의 기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소수민족 신화로 해석하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기원을 중국 내 역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해 역시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서 모두 중요한 국가지만 중국은 발해를 자국의 지방정부였다고 주장하며 한국과의 역사적 연결성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배경을 볼 때 중국이 한국의 생활 양식이나 시설 운영 방식을 모방하는 것도 단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일부로 편입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동북공정이 한국의 역사적 주권을 약화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적 요소들을 모방하는 형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문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고속도로의 50km 간격마다 휴게소를 세운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새로운 휴게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휴게소 건설보다 중국의 시민의식과 공중도덕 예절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유명 관광시설과 명소를 그대로 베껴와 휴게소를 지어도 시민의식의 개선과 휴게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중국에게 마지막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연의 휴양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있는 휴게소와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이 앞장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메뉴를 만드는 이 훌륭한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말입니다.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려함만 앞서 있지만 그 화려함은 완공 당시에만 유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자국민의 시민의식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며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장인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휴게소와 시민의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해외 반응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스캇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